오늘은 이재란 교수님 모시고 투자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 투자론 하면은요, 저처럼 이제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들 주식 투자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나요, 교수님? 네, 뭐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뭔가 수익을 원하고서 어딘가 이제 보통 이제 산다 그러죠. 자산을 이제 뭐 사는 행위를 생각하면 뭐 일반적으로 그냥 다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다양히 이제 당연하게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건 아무래도 금융자산이 되겠죠. 뭐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주식일 테고요. 주식. 그 외에도 뭐 이제 채권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이제 파생 상품도 많이 있고요. 또 파생 상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물 자산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원자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사실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것들이 다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방대한 개념이군요. 네. 저는 주식 투자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로 이제 나쁜 회사의 좋은 수익률, 좋은 회사의 나쁜 수익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좀 이렇게 주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이용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맞나요? 오늘 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이제 투자에서 기본은 결국은 이제 가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투자라는 행위는 이제 거래를 동반하기에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라는 거는 사거나 혹은 이제 팔거나인데 결국은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은 심플하죠. 이제 싸게 사거나 혹은 이제 비싸게 팔거나를 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싸냐 비싸냐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가격일 거고요. 그럼 가격이 이제 높냐 낮냐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네. 그러면 이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가장 투자로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수업 잘 들으면 돈을 벌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정작 있을까요? 이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네. 정작 이제 많은 특히 경제학자들이 이제 네. 투자에서 다 손해를 봤다는 게 굉장히 잘 맞아요. 알려진 정말 사실인데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론을 네. 잘 아시는데. 네. 정작 이제 돈 버는 일은 잘 하질 못하는 게 네, 현실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이제 어떤 요인들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식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 주식은 어떤 회사의 네. 어떤 이제 주주가 되는 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정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뭐 어떻게 될 거냐, 혹은 뭐 실적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뭐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업황은 어떻느냐,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있을 텐데요. 그런 이제 정보들이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그 회사의 주식의 가치에도,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주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주식이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와 그 회사의 주식의 가격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는 그 회사가 만약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주가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쁜 정보가 있으면은 주가가 낮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가 보죠? 예, 아니 사실은 맞는 말씀이고요. 네.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좋은 회사면 당연히 이제 주가도 좋을 거고, 네. 나쁜 회사면 주가도 이제 낮을 거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네.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주가와 수익률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일단은 두 번의 거래가 있어야 되죠. 네. 일단 사고 그다음에 팔아야 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거꾸로 팔고 나중에 사는 식으로도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먼저 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실현한다 그러죠. 네. 예, 그게 중요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의 차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이제 어떤 좋은 회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좋은 회사의 주가가 높다고 해서 내가 그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이미 그 회사는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그 높은 주가에 나는 사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미 비싼 돈을 주고 그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뭐 설사 가격이 좀 더 오르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높은 가격에 제가 샀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예,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을 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속된 말로 진짜 남는 게 없을 수가 남는 게 있다는 없네요, 거죠. 교수님. 결국은 뭐 좋은 회사고 주가도 높았는데 네. 정작 나한테 남은 건 없더라 네. 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네. 사실인데 좋은 회사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높기 마련이고요. 네. 나쁜 회사의 주가는 이제 낮기가 마련인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의 수익화는 그게 큰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나의 수익 정작 내가 버는 돈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네. 요게 이제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집중합시다. 네. 제가 아까 그냥 뭉뚱그려서 네, 네. 이제 어떤 회사의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회사의 정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나누면 네.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정보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려진.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새롭게 알려지는 정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정보라는 거는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새롭게 갱신되는 정보가 있는 반면에 네. 이미 알려진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하면 좋다라고 얘기할 땐 벌써 좋다라는 걸 알고 얘기하는 그러네. 거죠. 이미 평판이 형성이 예, 된 예. 거네요. 그 얘기는 이미 보통 우리가 회사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을 할 때는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기가 대부분이죠. 네.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기보다는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아는 정보는 남들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시장 가격일 텐데 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네 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도 그 정보를 만큼에 해당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미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격에는 이미 뭐가 반영되어 있냐면 이미 잘 알려진 정보들은 충분히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그쵸. 거죠. 이미 반영된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나는 비싸게 살 거니까 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중요한 거지 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높은 수익률을 바란다 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새롭게 나오는 정보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 또 교수님께서 관련 이런 정보와 관련된 어떤 이론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잘 알려진 정보들, 그런 잘 알려진 정보들이 주식 가격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아주 빠르게 네. 가격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이제 어떤 일종의 가설인데 네. 그런 가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보통 약자로 EMH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Efficient Market Hypothesi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MH라고 많이 쓰는데 경제신문에서 몇 번 정도 예. 본. 그래서 이제 그런, 효율적 네. 시장 가설이라는 얘기는 결국 네.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똑똑해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네. 그 정보를 가격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좀 슬픈 일이지만 만약에 시장 사람들이 정말로 똑똑하면 이제 나랑 시장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내가 시장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모두 다 똑똑한 거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집단 지성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보다는 당연히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라는 어떤 거대한 네. 사람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더 똑똑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내가 시장보다 더 빨리 정보를 캐치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따라서 시장 가격은 굉장히 빨리 정보에 반응하기 때문에 네. 나는 잘 알려진 사실을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는 네. 돈을 벌기는 어렵다. 어렵다. 네, 결론은 그러면 굉장히 이제 슬픈 그래, 결론에 네, 도달하는 정말 거죠. 그럼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교수님.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슬픈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슬픈 보면 너무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결론이야. 건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설이고요. 네, 네. 실제로는 이제 당연히 이 예상을 잘 하게 되면 네. 시장보다 내가 더 나은 예상을 하게 되면 돈을 당연히 벌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론에서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정보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데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잘 나온다라는 네.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요인들이 우리가 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수익률이 나게 만드느냐,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투자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입니다. 아. 위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쵸. 그러니까 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유명한 말로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은 저 수익률이 높은 좋아야 거죠. 된다. 네. 예, 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할 텐데요.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제 우리가 이걸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한다. 즉 이제 미래에 어떤 변동성이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이제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요. 네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얘기는 왜 그럼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할까요? 그게 싫은데. 도박꾼? 네, 아니, 여러 가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사람마다 뭐가 다를 수 있냐면 위험 회피 성향이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뭐 위험을 싫어한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쵸. 말씀하셨듯이 뭐 도박꾼이라고 네. 하는데 뭐 대박을 바라잖아요, 모두가. 네, 강원랜드 가면 그런 분들 네, 많아요. 네. 강원랜드 가면은 뭐 저 위험을 사랑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위험 회피 성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위험을 사랑하는 분들이 분명히 네.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위험 선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근데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진 분들도 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정말 싫은데도 투자를 할까요?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죠. 네. 내가 싫은 일을 할 때는 그만큼 대가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는 네. 위험한 자산을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자산이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 좋은 회사는 보통 주가가 높다고 얘기했고요. 네. 나쁜 회사는 보통 주가가 주가가 낮게 낮다고 형성되어 있겠죠. 얘기를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내가 투자하는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나쁜 회사는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리스크가 높은 회사는 아무래도 똑같은 조건의 리스크가 낮은 회사보다는 네.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예형성이 돼 있을 것입니다. 있으니까. 그 얘기는 제가 살 때 싸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보가 다 실현이 됐을 때, 내가 이제 이익을 실현하려고 네. 했을 때는 이제 주가가 원래대로 오를 회복이 수 있다면 되어 있을 거고요. 또 네. 회복이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네. 아무튼 이제 동일한 조건을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더 낮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더 날 거라는 거죠. 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제 유용한 여러 가지 이론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오늘 정말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한 줄로만 좀 요약을 간단하게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요약을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사실 제가 뭐 이런저런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네. 했는데요. 네. 이제 원래 이제 드리고자 했었던 얘기는 사실은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주식의 가격과 네. 그 회사의 이제 정보 사이에는 당연히 관계가 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정보들, 시장에 이제 잘 알려진 정보들은,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정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정보들은 보통 주식 가격이 매우 빠르게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걸 이제 효율적 시장 시장 가설이라고 가설. 네.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이미 알려진 정보로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익률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약간 글루미했어요, 교수님. 새로운 정보 외에 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네. 방법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감수하고, 거다. 네. 그래서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이 리턴을 취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려고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주가의 변동이라는 거는 두 부분이 있다. 네. 이제 한 부분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생겼을 때 그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주가가 점프하는 굉장히 빠르게 아까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네. 예상치 못했었던 네. 변동이 있고요. 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위험에 의해서 이미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어떤 수익률 위험? 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